안녕하세요, 양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 삼성전자 볼 텐데, 최근에 엄청난 하락 변동성이 나타난 이후에 바닥권을 잡고 다시 한번 추세를 상방으로 돌려 세워 가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 있죠. 앞서 있었던 악성 매물들을 소화하는 과정 속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아무래도 너무나 이런 하락 변동성 안에서 지쳐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이러한 시점인데도 불구하고 매도에 대한 고민하신 분들이 너무나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대응을 함에 있어서 왜 이러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고, 단순하게 많이 떨어졌으니까 매도해야지, 또는 올라가니까 지금이라도 사야지, 이런 감으로 투자하실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급적인 변화들과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상세한 분석을 통해서 대응 전략과 시나리오를 미리 세워두고 대응을 해야 우리의 소중한 투자금을 지켜내면서 계좌 수익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요인에 따라서 대응 전략을 상세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가질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눌러주시고 시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우선 최근에 엄청난 변동성이 나타난 그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과연 삼성전자에 악재가 있어서 이런 변동성이 나타났습니까? 전혀 아니죠. SK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도 보더라도 정확하게 동일한 그림을 그리면서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기업의 문제라기보다도 외부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 변동성에 따라서 이 삼성전자도 동일한 그림을 그리면서 이 커플링 돼서 움직이고 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엔비디아가 다시 한번 추세를 상방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죠. 이런 부분들, AI 관련해서 또는 이 반도체 관련해서 피크아웃, 이 기대감이 과도했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절대 아니다라는 거. 여전히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 있는데,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은 이런 거죠, 여러분들. 최근에 이 정치적인 이슈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만들어졌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변동성을 만들 뿐이지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두 번째는 HBM 관련해서 엔비디아 퀄테스트 통과 여부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었죠.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엔비디아에 따른 이러한 부분들,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은 어떤 부분이 있고,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는 어떻게 지금 현재 상황을 바라봐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 안에서 엄청난 변동성이 나타난 이 시점에서 과연 많은 분들께서 걱정하셨던 것처럼 그동안에 주가를 이끌었던 주체들이죠. 외인들의 창구에서 전부 다 물량을 털고 나간 건지, 아니면 다시 한번 2차 상승 파동을 준비 중에 있는 과정에 있는 건지, 이러한 요인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했을 때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더 명확한 대응 전략을 세워갈 수가 있겠죠. 우리가 단순하게 감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비중을 늘려가야 될지, 이러한 대응 전략을 세워갈 필요가 있다는 거. 우선적으로 여러분들께 이슈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나서 대응 전략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엔비디아의 내년 5세대 HBM 소비 점유율이 85%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현재는 SK 하이닉스로부터 독점적으로 공급을 받고 있는데, 삼성전자를 제외하고서 이렇게 소비량을 늘릴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HBM3E에 대한 8단과 12단에 대한 퀄 테스트가 통과가 임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엔비디아와 연결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결국에는 점유율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해서 향후에 제로 베이스에서 10% 혹은 뭐 20% 계속해서 점유율을 높여간다라는 게 더욱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단기 관점에서 삼성전자를 가지고 단타 치려고 들고 있는 게 아니죠. 결국에는 주가라고 하는 게 미래의 가치를 땡겨와서 주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점유율을 확보해가는 이러한 기대감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HBM 매출이 50% 증가를 했고, 향후에 HBM3E
자, 8단 제품에 대해서도 3분기 본격적으로 공급할 예정에 있다. 결국에는 12단까지 이어질 거고 HBM 자 폭에서는 어떻습니까? 자 본격적으로 SK 하이닉스와 경쟁 구도에 들어갈 수가 있고 이때부터는 오히려 앞서 나갈 수가 있는 이러한 기대감도 우리가 가지고 끌고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반도체 매출 중요한 것은 HBM을 제외하더라도 글로벌 1위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고 여기에 HBM 매출까지 더해졌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자, 폭발적인 매출 성장 자,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HBM에 이어서 CXL 시장까지 재료의 연속성 측면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재료들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자 파운드리 시장에 있어서도 자 2분기 두 자릿수 성장을 기록을 했는데 2028년도가 됐을 때 자 9배 이상 자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결국에 주가라고 하는 게 자 매출에 따라서 자 적정 가치에 주가가 수렴해가는 이러한 움직임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앞으로 여기서 끝이 아니라 자,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상향하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처럼 여전히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재료 모멘텀은 남아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이거 조금 올라왔다라고 해서 매도할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대응 전략을 세워가고 대응을 해갈지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보면서 자, 다만 제가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남아있는 일정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오늘 밤에 자 CPI 결과 발표가 있을 거고요. 자 이에 따른 또 경계감 이러한 우려감이 또 작용을 하면서 다시 한번 변동성을 키워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가 막연하게 이 계속해서 올라가면 또 올라갈 것 같아서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자리들에서 분할 매도 관점에서 대응을 하면서 끌고 왔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삼성전자 그동안에 어떤 움직임이 있었습니까? 추세를 상방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안에서 자 추세선 상단을 터치할 때마다 자 조정 구간이 만들어졌고요. 추세선 하단을 터치할 때마다 강한 반등이 나타났었죠. 자 엄청난 이런 변동성을 만들면서 여기까지 올라왔었는데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추세선을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지만 다시 한번 이 추세선 상단을 터치하는 구간 안에서 조정을 나타내면서 다시 한번 빠르게 추세선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우리가 이 안에서 변동성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충분히 자 미리 전략을 세워난다라고 했을 때 이 안에서도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꼭 인지를 하시고 끌고 가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에서 어떠한 근거를 통해서 대응 전략을 세워갈 수가 있느냐, 자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급적인 변화들을 체크를 했을 때 좀 더 명확하게 대응 전략을 세워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시면 창구별 매매 동향을 보더라도 어떠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신한투자를 비롯해서 키움증권을 통한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 엄청나게 나오고 있죠. 자, 아무래도 최근에 자,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고요. 자, 지금이라도 이거라도 매도해서 챙겨야지 이런 생각에 물량을 던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물량에 대해서 누가 가져가고 있습니까? 메릴린치, JP모간, 골드만삭스 이런 외인 창고 쪽에서 전부 다 물량을 받아가고 있죠. 자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지금 투매에 동참을 하는 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이들과 함께 추가적인 대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방을 보고 끌고 가는 게 맞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여러분들. 자, 이 부분 물론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자, 잘못된 대응을 하고 있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자 그동안에 이 주가를 핸들링했던 주체들의 자, 수급적인 변화들을 체크를 하면서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추세적인 흐름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5거래일 동안 반등을 보여주는 이 구간 안에서의 돈의 흐름을 우리가 추적을 해본다라고 했을 때 자, JP모간 계속해서 물량을 더 집어넣고 있고요. 메릴린치, UBS 증권, 자, BNP 파리바 자, 엄청난 물량이 들어오고 있죠. 반면에 키움증권을 통한 개인 투자자분들의 물량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자, 어떻게 해서든 간에 개인들의 투매를 유도를 하면서 자, 싼 가격의 물량을 매집하기 위한 이러한 의도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모건 스탠리 쪽에서 매도세를 보이고 있지만, 자, 왜 이렇게 물량을 던지고 있겠습니까? 자, 보유하고 있는 물량 전부 다 털고 나갔습니까? 전혀 아니죠, 여러분들. 오히려 87,000원 이 구간 안에서 자, 600만 주에 가까운 물량 집어넣어 놓고 있습니다. 자, 보유하고 있는 물량 중에 일부 물량을 의도적으로 던지면서 이런 변동성을 만들어가고 있고, 자, 이 안에서 다시 한번 싼 가격에 개인들의 투매를 유도를 하면서 싼 가격에 다시 한번 물량을 매집하기 위한 이러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정확하게 이러한 의도 파악하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보면서, 자, 아무래도 여러분들 본업이 있으시다 보니까 자, 이러한 수급적인 변화들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게 자, 너무나 어렵죠. 자, 이 모든 부분들 제가 함께 여러분들께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혼자서 대응이 너무나 어렵다, 자, 이러시는 분들은 도움을 요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상단의 번호 제 개인 번호니까 이쪽으로 도움을 요청만 해주시면 됩니다. 010-4903-4619 제 개인 번호니까 이쪽으로 삼성 두 글자만 써서 문자 한 통 남겨 놓으시면 제가 꼼꼼하게 확인하고 나서 여러분들께 자, 이 매수 매도 타점 관련해서 전부 다 공유를 드려보도록 할 테고요. 그리고 오늘 이 CPI 발표에 따른 앞으로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자, 최근에 자, 빅테크가 아니죠. 자, 빅스텝이죠. 빅스텝. 자, 죄송합니다. 자, 0.25% 자, 이 부분, 자,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과 0.5% 자, 빅스텝으로 자, 금리 인하를 하느냐에 대한 부분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지금 0.5%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 있어요. 자, 이러한 부분들 CPI 결과 발표에 따라서 결론이 날 수가 있는데, 자, 이러한 부분들 전체적으로 제가 전부 다 분석하고 나서 여러분들께 자, 매수 매도 타점 관련해서 가격 전략 관련해서 공유를 드릴 거니까 삼성이라고만 빠르게 문자 한 통 남기시고 함께 대응을 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부 다 여러분들께 자, 이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자리에서도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러분들, 자, 기업의 문제 없이 과도한 하락은 언제나 기회였다. 전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이 구간에 접근하셨던 분들 최소한 삼성전자를 통해서도 10%에 가까운 수익 챙겨가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들 단기적인 반등이 강하게 나타났지만 자, 계속해서 점 찍어놓고 올라가는 종목은 없고 자, 조정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소한 30%에서 50% 정도는 우리가 비중을 축소하고 가야 된다. 전부 다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죠.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함께 이 매수 매도 타점 관련해서 공유를 드리면서 대응을 할 테니까 삼성이라고만 빠르게 남겨주시고 많은 분들과 함께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노력하시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자,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노력하시는 만큼 좋은 결과 받아보실 수 있게끔 자, 삼성이라고 남겨주신 분들 제가 한 분 한 분 확인하고 나서 도움을 드릴 테니까 자, 빠르게 남겨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시장 상황이 너무나 어렵죠. 자, 여러분들 계좌 상황도 좀 어려운 상황이 있을 텐데 자, 다른 종목을 통해서 좀 수익을 가져가시면서 삼성전자도 끌고 가보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자, 시간을 또 많이 들여가지고 종목 한 가지 선별해서 가져왔어요. 자, 이 부분 잠깐만 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뭐냐면요, 상승 모멘텀으로 표적 항암제 관련해서 미국 FDA 3상 임상 계획 승인된 기업이고요. 미국의 머크사와 병용투여 요법을 통해서 이미 기존 치료법보다 뛰어난 효능을 확인했기 때문에 자, 임상 3상에서도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FDA 승인이 됐을 때 자, 11조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자, 24년 임상 3상 시작 기대감만으로 자, 폭등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를 보시면 자, 2019년에서 20년까지 임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자, 10배 가까운 상승이 나타난 이후에 자, 3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주가 조정이 이뤄진 상황이에요. 자, 대시세가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3년에서 자, 길면 5년 동안 저 조정을 받는데 자, 이미 3년 이상의 조정 기간을 거쳐 왔고요. 자, 앞선 구간에서 여러 차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물량 매집이 이루어졌죠. 자, 이제 막 대시세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2019년에서 20년까지 자,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자, 올해 뭐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했죠? 자, 임상 3상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19년도부터 임상 2상을 진행을 하면서 3, 4년 동안 자, 유효성과 안정성을 입증을 했고요. 자, 기존 약물 대비해서 뛰어난 효능까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오죠? 자, 기대감이란 게 따라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바이오 주식, 자, 임상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자, 이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자, 임상 3상에 돌입을 했을 때, 자, 기대감으로 자, 10배 이상 다시 한번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자, 이미 바닥 구간에서 메이저 수급들이 유입이 되면서 자, 50%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늦기 전에 자, 지금 당장 여러분들 매집을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받아보고 싶다. 자, 이러시는 분들은 상단에 번호 있죠. 010-4903-4619. 자, 이쪽으로 히든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자, 순차적으로 매수가, 목표가, 자, 그리고 보유 기간까지 자, 대응 전략 보내드릴 테니까 자, 늦기 전에 자, 받아보시고 수익 만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히든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되세요.